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평소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떤 질문들을 던지시나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경제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들 얘기하죠.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고.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요. 그렇지만 사람의 머릿속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행동하죠. 그런 면에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평소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떤 질문들을 던지시나요? 올해 세계 경제는 어떨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언제쯤 진정될까요? 코로나 사태로 훼손된 글로벌 공급망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다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70년대의 인플레이션 악몽이 재현되지는 않을까요? 선동적 포퓰리즘과 국수주의 확산이 개방적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차원을 떠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모를까? 오랜 경험을 가진 경제 전문가들도 자신 있는 대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세상을 관통하는 불변의 질서가 존재하지만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인간 사회에는 불변의 진리라는 그 자체가 없어 늘 변하는 질서를 인식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설을 사용하든지 간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보를 많이 모아 보다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실 인류가 고안해낸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고민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경제학도 예외는 아니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이나 진학할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젊은이들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하의 선택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담긴 주류 이론은 경제 주체가 당면하는 불확실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초 이론에서는 기업이나 가게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고급 이론에서도 불확실성을 고려하지만 곧 설명할 확실성 등가 원칙으로 대체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면하는 불확실성 문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류 경제 이론이 불확실성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분석의 편의성이나 이론이 던지는 메시지의 선명성을 높이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고 이를 1년 동안 은행에 예금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금에 투자할 경우 이자율이 2%라 1년 후에 여러분은 102만 원을 얻게 되고 예금의 수익은 2만 원이 됩니다. 반면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 후 여러분의 재산은 얼마나 늘까요? 주식의 가격은 가변적이라
1년 후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미래 가격이 얼마일지에 대한 예상이 없으면 예금이냐 주식이냐의 질문에 답할 수는 없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주식의 미래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주류 경제 이론에 등장하는 확실성 등가 원칙이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확실성 등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년 후 주식 가격은 10% 상승하거나 20% 하락하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로 귀결되고 가격 상승과 하락의 확률은 각각 80%및 20%라 가정합시다. 물론 이 가정은 미래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라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현실성 여부를 차치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1년 후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가격 상승 시나리오의 수익인 10만 원에 확률 0.8을 곱하고 가격 하락 시나리오의 수익인 마이너스 20만 원에 확률 0.1을 곱한 후 두 결과를 합친 것이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 4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 4만 원은 보장된 수치가 아닙니다. 10만 원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20만 원의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 4만 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유자금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때로는 10만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20만 원의 손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동일한 투자를 무수히 반복한 후 그 결과들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4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투자를 무수히 반복할 경우 평균적으로 기대 수익 4만 원에 수렴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안전자산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위험자산의 확실성 등가 원칙입니다. 이처럼 확실성 등가 원칙은 위험자산을 안전자산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확실성 하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주류 이론인 합리적 기대가설은 확실성 등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기보다 안전자산화시켜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안전자산인 예금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을 선택함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위험하긴 하지만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 4만 원이 안전자산인 예금의 수익 2만 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합리적 투자자라면 투자의 위험성 자체보다는 기대 수익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이죠. 그런 점에서 주류 경제학은 합리적 기대가설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케인즈는 불확실성을 외면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론체계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가설의 시각에서 본다면 앞서에 의해서 안전자산인 예금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를 선택해야 여러분의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주식의 기대수익 4만 원이 예금의 기대수익 2만 원보다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 케인즈라면 동일한 예에 합리적 기대가설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상승할 경우와 하락할 경우 각각의 수익이 어느 정도 확실하더라도 각각의 경우에 부여된 확률값에 대해 투자자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에 대한 확신이 낮아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안전자산인 예금 투자를 선호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케인즈의 경제학은 불확실성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보다 많이 알려진 케인즈의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정체론이라 하는데 세이 법칙에 관한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는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칙, 즉 유효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는 그런 유명한 명제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케인즈에게서 보다 본질적인 것은 유효수요 원칙보다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효수요 원칙의 이면에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 법칙에 관한 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케인즈는 판매 이전에 제반 생산 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화폐의 호딩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공급과 수요가 물고 물리는 경제의 순환 구조에 구매력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유효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는 논리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칙도 따지고 보면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케인즈의 경제학이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그가 유행시킨 유행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케인즈가 유행시킨 영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야성적 충동과 미인 선발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 모두 불확실성과 관련됩니다. 케인즈가 생각하는 불확실성은 확률과 기대값으로 나타낼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물건을 팔아야 하고 물건을 팔려면 그 전에 만들어야 하고 만들려면 그 전에 기계를 들이고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담보로 지금 당장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입니다. 특히 기업 투자의 경우 가까운 장래가 아니라 기약 없는 미래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설천 기계로 얼마나 오래 물건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투자한 돈을 신제품의 형태로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진출한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등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위험을 교과서식의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엇이 일어날지는 물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를 본원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본원적 불확실성 하에서 야성적 충동과 미인 선발의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본원적 불확실성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래에 대한 예상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무릇 모든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한 기대의 영향을 받는 만큼 예상이 다르면 의사결정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불확실성 하에서는 조건이 같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경우 사람의 이질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사람 간 이질성이 높을 경우 주식 투자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주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주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방향은 다수의 예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 돈을 벌려면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예상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 방식을 케인즈는 미인 선발이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기준보다 다수가 지니는 시대적 미인상이 기준이 되는 미인 선발과 다를 바 없는 측면을 빗댄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인 선발 현상은 스스로의 판단보다 다수의 타인이 가지는 의견을 추종하는 경향을 강화하여 낙관 혹은 비관이 군집화되는 경향을 낳고 이것이 비이성적인 경제 선택을 통해 시장 불안으로 연결된다는 게 케인즈의 진단이었습니다. 케인즈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또 다른 현상은 경제 주체의 야성적 충동입니다. 미래가 확률로 표현될 수 없는 본원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경제적 선택을 할까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불확실한 미래에 압도되어 10중8구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야 하는데 이때 선택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야성적 충동입니다. 따라서 야성적 충동은 선택의 기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합리성을 객관화하고 수량화하고 이럴 때 그 잣대로 삼는다면 야성적 충동에 의존한 선택은 비이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모종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근거만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야성적 충동에 의존한 선택을 비이성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미인 선발과 야성적 충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본원적 불확실성 하에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기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류 경제학의 합리성 시각에서 보면 둘 다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별 차이가 있습니다. 미인 선발은 행동의 군집화를 강화하는 반면 야성적 충동은 경제 주체의 선택 주도성 내지 행동 차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야성적 충동도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케인즈가 경기 변동의 주된 항목을 투자 변동에 둔 점에 비추어 투자의 원동력인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또한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인 선발에 따른 경제 행위는 불안정성의 원인인 반면 야성적 충동의 변동은 불안정성의 결과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케인즈의 성장 정체론적 시각의 단초가 드러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는다 라는 그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케인즈의 시각은 다분히 단기적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야성적 충동의 긍정적 역할보다 경기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변하는 야성적 충동의 속성만을 주목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야성적 충동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투자의 가변성을 높여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만이 부각되었고 이것이 경기 불안 예방과 성장 정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는 처방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케인즈의 경제관을 재조명하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케인즈 경제관 중 첫 번째 축인 자본주의 성장 정체성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정체성은 자본가의 야성적 충동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경로를 도외시한 단기적 시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두 번째 축인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 발휘하는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성장 정체성 결론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케인즈의 불확실성 시각은 주류 경제학의 기계적 경제관을 중화하는 데 기묘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케인즈 경제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신화를 케인즈 본인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작 케인즈 본인은 불편부당한 엘리트들로 구성된 정부를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믿었고 당면한 경제 위기와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문제는 케인즈의 경제관이 후대로 전수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인 불확실성 측면은 외면된 채 정부 정책을 통한 경기 조절 가능성만 부각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부의 시장 개입 만능주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1970년대에 겪은 고율의 인플레이션과 사회계층 간 갈등은 시장 개입 만능주의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극단적 시장 자율주의도 경제를 자율의지를 가진 경제 주체들의 능동적 상호작용이 아닌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세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 경제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케인즈가 강조한 불확실성이 경제 이론의 전면에 설 경우 달나라에 로켓을 쏘는 것처럼 경제 정책을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셋째,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려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유효 수요를 견인하는 단기적 역할보다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 슈페트의 창조적 파괴로 연결되도록 사업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비이성적 낙관과 비관이 분집화되지 않도록 민간의 거래 활동을 감시하고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를 위한 용기를 내도록 복지를 강화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